반갑습니다. 문희삼촌입니다. 오늘은 화살촉 오징어 금어기가 풀리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화살촉 오징어 입문자분들을 위해 장비나 채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장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드 같은 경우는 7피트대의 솔리드 타입의 볼락 로드를 사용하시면 좋고, 그 외 아직 로드나 만원에서 2만원대의 범용 로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닐입니다. 500번부터 시작해서 3000번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2000번 이하의 소형 닐, 그리고 건사량이 적은 셀로 스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원줄. P라인, 카본라인, 나일론, 에스테르 라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P라인은 0.45 이하의 가는 라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 라인이 0.6호에서 1호 사이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카본이나 나일론 같은 경우는 0.6호에서 1호까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스테르 라인 같은 경우는 전갱이 낚시에 사용하는 닐과 원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줄 같은 경우는 가늘게 사용할수록 비거리나 입질 감도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늘게 사용하시고, 반대로 원줄이 굵으면 굵을수록 비거리가 적게 나오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채비 운영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늘게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전자케미 또는 미니 집어등이라고 하는 이 램프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무게별, 색상별, 그리고 물이 위아래 양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멀리 장타를 치기 위해서 캐스팅볼이 달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것 중에서 가장 밝고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 제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개만 들어있는 제품이 있고, 두 개가 한 쌍으로 된 제품이 있습니다. 전자케미 같은 경우는 호렉이나 화살촉 오징어 낚시를 할 때 캐스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채비 소품이기 때문에 하나만 준비했다가 채비를 터뜨렸을 때 보조케미가 없으면 낚시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개 이상의 보조케미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케미의 색상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녹색깔을 사용하시는 게 시인성이 가장 좋고 배터리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전자케미 같은 경우도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전멸식과 불이 항상 들어와 있는 점등식이 있습니다. 전멸식 같은 경우는 표층부터 1m권 이내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m 이상 진강을 하면 초보자분들은 입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점등형 전자케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배터리는 BR425나 435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도래입니다. 도래 같은 경우는 맨도래, 그리고 T자형 도래, 세 번째로 삼각 도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터치형 삼각 도래, 이 중에서 선택 사용하시면 되는데, 나열한 순서대로 초보자분께 추천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바늘을 2개 달고 가지채비나 2단 채비를 하지 마시고 바늘 하나만 이용해서 낚시를 하시는 게 채비 고임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드를 이용해서 바늘 하나만 달고 낚시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캐스팅도 되고 자신감이 붙으면 바늘을 하나 더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자형 도래도 역시 바늘 하나만 달고 사용하시다가 추가로 하나 더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삼각형 도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가지채비에서 사용하는 도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터치 도래 같은 경우는 쉽게 끼울 수 있다는 장점과 미끌림이 생겼을 때 채비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초보자분들이 삽입했을 때 잘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노래 속에다가 목줄을 끼우고 아래쪽으로 살짝만 당겨 주시면 딱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채비가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걸 조금만 더 당기면 이렇게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꽉 끼우기 위해서 이렇게 당기다 보면 계속적으로 라인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목줄 길이가 줄어들어서 낚시를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채비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시간이 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 원터치 도래는 조금 연습해 보시고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 가능하면 처음에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늘입니다. 바늘 같은 경우는 막대치 통에 들어있는 것처럼 바늘이 2개 들어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케이스 안에 5개씩 들어있는 바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 종류는 카본 바늘과 스텐 바늘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데, 바늘 자체가 카본과 스텐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대핀, 즉 민물 쉐어를 뽑는 부위가 스텐과 카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스텐핀 같은 경우는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진강 속도가 조금 빠르고, 카본핀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진강합니다. 그리고 바늘 개수가 6개짜리, 7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대부분 상청에 공략하실 때는 가벼운 바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바늘 같은 경우는 바늘 개수가 7개, 무거운 바늘은 8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늘 같은 경우도 한번 채비 손실이 있으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5개 이상 구매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많이 터자 먹으면 10개 이상 채비 손실이 오기 때문에 스텐 바늘 2통에 카본 바늘 1통 이렇게 가져가시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은 카본 바늘 1통, 스텐 바늘 1통 이렇게만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한 케이스 안에 카본핀 2개, 스텐핀 2개, 그리고 전자케미까지 들어있는 세트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카본 바늘 5개 있는 거를 추천드리고, 또 좁쌀 봉도를 이용해서 무게를 가감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텐핀이 아니라 카본핀 5개를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솔촉이나 도래기 낚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볼락이나 전갱이 낚시에 사용하는 캐스팅볼처럼 캐스팅볼이 나옵니다. 캐스팅볼 같은 경우는 플로팅 타입, 그리고 싱킹 타입, 그리고 세미 타입 이렇게 3가지로 나오는데, 끼우는 방법은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줄에 전자 케미를 연결하고, 그 다음 캐스팅볼을 전자 케미에 이렇게 먼저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도래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도래를 연결하고 바늘까지 다 체결한 상태에서는 캐스팅볼을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늘을 끼우기 전에 도래까지 부착하시고 캐스팅볼을 삽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좁쌀 봉돌 같은 경우는 진강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많이들 사용하는 전자케미 속에 먼저 좁쌀 봉돌을 하나 넣고 다시 전자케미를 꽉 조으신 다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원줄에 물려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고리기 바늘 아래쪽에다가 물려서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게 조절 같은 경우는 좁쌀 봉돌 G7부터 시작해서 3B 최대 5B까지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설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양한 봉돌은 필요 없고 B 봉돌에서 3B 봉돌 정도만 있으면 조류가 아주 강한 곳이라도 대응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채비법, 먼저 낚싯대에 닐을 결합하시고
원줄을 가이드 속으로 통과시킵니다. 자, 이렇게 원줄을 끼운 다음에 원줄에다가 먼저 전자 케미를 끼우시면 됩니다. 케미 꽂이를 먼저 하나 끼우시고, 그 다음은 케미에 보면 여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 속으로 원줄을 통과해서, 자, 이렇게 하나 통과시키고, 또 아래쪽에도 구멍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통과시킨 다음에 케미 꽂이로 일단 조금만 살짝 그냥 끼워 놓습니다. 낚시를 가셔서 바로 낚시를 하실 때에는 배터리를 먼저 끼우고 물이 안 들어가 있고 꽉 조은 상태로 채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봉도를 삽입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구멍 속으로도 이렇게 통과시켜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나는 나중에 봉도를 이 안에 끼워서 무게 조절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는 끼우지 않고 그냥 케미꽂이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게 가감할 때 뽑아서 풀고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꽉 끼우지 마시고 그냥 대충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도래 묶음을 할 건데요. 묶음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번 단단하게만 매듭을 하셔도 되고, 합사 같은 경우는 조금 부드러워서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 때나 매듭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니노트로 3바퀴 감싸고 침을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또 반매듭을 합니다. 이 반매듭은 그냥 일반 그냥 묶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마트에서 박스 포장할 때 마지막에 매듭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리를 한번 만들고 또 그 고리 속으로 한 번 더 2바퀴 돌린 상태로 매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걸 풀고 최대한 도래와 케미가 밀착되게끔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래에다가 살짝 케미 꽂이를 꼽으시고 케미를 확실하게 밀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라인 당겨 주시고 위쪽에도 확실하게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비가 조금 덜 꼬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도래 매듭 같은 경우는 이 도래를 대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인도 조금 굵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팔로마 매트, 유니노트, 클런치 노트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줄 짜매듯이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한 4번 이상 묶으시고 잘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묶으면 되기 때문에 한 4-5번 정도 그냥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호래기 바늘에 달려있는 목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4번 이상만 매듭을 해주시면 풀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듭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필요한 준비물이 합사가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00원, 3,000원 정도 하는 저렴한 조금 합사가위인데, 일반 쪽가위 같은 경우는 합사가 안 잘리기 때문에 합사가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래기 바늘에 민물새우 끼우는 방법, 요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거 그걸 다시 조금만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우도 끼워 보겠습니다. 꼬리 쪽부터 해서 등쪽 라인을 타고 최대한 얇게, 그리고 뇌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눈과 눈 사이로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꼬리에 보시면 뾰족한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다가 바늘을 대고 쭉 등쪽 라인을 타고 조심스럽게 끼웁니다. 이렇게 볼을 안 건드린 상태로 지금 스텐 바늘이 가는 게 보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마지막에 되게 뾰족한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 뾰족한 부위, 그거 밑으로 딱 집어넣고 목줄은 새우 등쪽을 타고 눈과 눈 사이로
완성.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혼자서는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그래서 일단 실내에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쉽게 준비해서 낚시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또 바닷가에서 직접 낚시하면서 이제 액션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